모든 것을 잃게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오롯이 바쳐 쌓아올린 작은 성이 한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던 평범한 가장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이지훈 씨는 올해 49살입니다. 서울 외곽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어느덧 15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늘 성실했습니다. 교단에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심을 다했고, 가정에서는 무뚝뚝하지만 누구보다 가족을 위하는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늘 견고한 철도 레일처럼 반듯했습니다. 매달 정해진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면 절반은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차곡차곡 저축하며 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에게는 성실함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지요. 그의 아내 최수연 씨는 49살 동갑내기입니다. 작은 편집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가정 경제에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싹싹하고 야무진 성격으로 늘 가족에게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현명한 아내였지요.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웃음을 잃지 않는 수연 씨는 지훈 씨에게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아들 찬영이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호기심 많은 아이로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는 아들을 볼 때마다 지훈 씨는 뿌듯함과 동시에 묘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꿈을 펼치게 해주고 싶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바람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보금자리는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24평 아파트였습니다. 20여 년 전 온갖 대출을 끌어모아 겨우 마련한 작은 공간이었지요. 외벽은 비에 씻겨 때가 타고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졌지만 가족의 온기가 채워진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이웃 아파트의 낡은 베란다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마치 지훈 씨의 답답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여보, 찬영이 요즘 수학 학원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친구들은 벌써 고등학교 선행 학습한다는데.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던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 대신 미묘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통장에는 노후 자금과 찬영이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20년간 피땀 흘려 모은 1억 원 남짓의 돈이 있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끝없이 오르는 물가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은행 이자는 연간 1%도 채 되지 않았고 열심히 모아도 그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기분이었지요. 퇴근 후 동료, 교사들과의 대화도 그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하고 바로 제주도로 가신데 주식으로 돈 좀 버셨다잖아. 박 교사는 이번에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더 사셨다고 하더라고. 재건축 들어가면 대박이라던데. 매일같이 들려오는 성공 스토리는 지훈 씨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만 너무 현실에 안주하는 건 아닌가. 이대로 가면 찬영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을 텐데. 우리 가족의 미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의 마음속에는 마치 작은 균열이 시작된 듯 했습니다. 그 균열 사이로 달콤한 유혹의 속삭임이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실한 삶에 찾아든 작은 불안감이 이제 곧 거대한 파도로 변해 그를 덮칠 줄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생활의 작은 균열이 시작된 듯 했습니다. 그 균열 사이로 달콤한 유혹의 속삭임이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실한 삶에 찾아든 작은 불안감이 이제 곧 거대한 파도로 변해 그를 덮칠 줄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지훈 씨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작은 불씨처럼 타올랐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가족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경제 뉴스와 재테크 관련 기사로 향했습니다.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온갖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는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이것들이 과연 나에게 답이 될 수 있을까?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기회에 대한 갈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낮 동안의 환한 미소 대신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아내 수연 씨는 그런 그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지훈 씨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표시에 정우진이라는 이름이 뜨자 지훈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우진은 대학 시절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걷느라 연락이 뜸해졌지만 우진은 늘 지훈 씨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진호야, 오랜만이다. 나 우진이야. 잘 지내지? 우진아. 오랜만이네. 내가 웬일이야? 지훈 씨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사업 확장으로 서울에 왔거든. 옛 생각도 나고 너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커피 한잔 할까? 우진의 제안에 지훈 씨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와의 만남은 잠시나마 그의 답답했던 마음을 달래줄 것 같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지훈 씨는 멀리서 우진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번쩍거리는 최고급 수입차 옆에 서 있는 우진은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과 빛나는 명품 시계가 그의 부유함을 한껏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등록금 걱정을 함께 나누던 우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훈 씨의 마음속에는 부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지훈아, 오랜만이야. 여전히 멋진데? 우진은 환하게 웃으며 지훈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우진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잘 지냈었니? 지훈 씨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우진은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작은 IT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대박을 터뜨렸고 그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 불과 몇 년 만에 엄청난 부를 쌓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훈아, 솔직히 너 아직도 월급만 받고 살고 있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은행에만 돈 넣어두면 바보지. 돈이 녹아내리는 걸 모르니? 우진의 거침없는 말에 지훈 씨는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화려한 현실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물가 오르는 속도를 저축이 어떻게 따라가겠니? 박 차장은 주식으로 몇 억 벌어서 강남 아파트 샀다더라. 김 대리도 작년에 테슬라 주식으로 대박 났고. 우리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좋은 시기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 우진은 지훈 씨에게 자신이 투자했던 종목들을 보여주며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차트들을 설명했습니다. 지훈 씨는 우진의 말을 들으며 점차 그의 논리에 설득당하는 듯 했습니다. 정말 이대로만 가면 나도 가족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성공한 우진의 모습과 그의 화려한 이야기가 맴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는 길, 우진은 마지막으로 지훈 씨에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훈아, 너같이 머리 좋고 신중한 사람이 주식 못할 리 없어. 나도 처음엔 겁났지만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 요령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은행에 돈 넣어둘 바에야 주식 사는 게 100배는 나아. 지훈 씨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집 앞 골목길을 걷는 동안에도 우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주식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퇴직 전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고뇌가 서려 있었지만 그 안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지훈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 수연 씨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서재로 가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자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주식으로 수억을 벌어 조기 은퇴했다는 이야기, 주부가 주식으로 자녀의 유학 자금을 마련했다는 이야기, 심지어 60대 노인이 주식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까지. 그 이야기들은 지훈 씨의 마음에 강한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30년 가까이 사회생활하며 나름의 경험을 쌓았는데 무엇보다 아들 찬영이의 대학 등록금과 자신의 노후 준비를 생각하니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저축만 해서는 언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식 성공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더 일찍 시작했어야 했다며 후회하는 모습들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수연 씨에게는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 씨는 워낙 보수적인 성격이라 주식이나 투자 이야기만 나와도 그런 위험한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할 것이 뻔했습니다. 평생 안전하고 확실한 길만을 걸어온 아내의 반응은 불 보듯 뻔했지요. 그래서 지훈 씨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정말 작은 돈으로 시작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일단 100만 원 정도만 해보자. 잘 되면 조금씩 늘리고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20년 동안 모은 돈 중에서 100만 원 정도야 큰 돈이 아니잖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며 그는 비상금 통장에서 100만 원을 빼냈습니다. 설사 이 돈을 잃더라도 크게 아프지 않을 돈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자신과 가족을 어떤 길로 이끌게 될지. 새로운 결심이 깊은 고민의 흔적을 남기고 그는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발걸음은 왠지 모를 설렘과 불안감을 동시에 안고 증권사를 향했습니다. 지훈 씨의 비상금 통장에서 인출된 100만 원은 조심스럽게 증권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그 순간 그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매수 버튼을 누르자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마치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탐험가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의 작은 투자는 놀랍게도 첫날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3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1년에 겨우 1만 원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단 하루 만에 3배나 벌어들인 것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쉽네. 지훈 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5만 원, 그 다음 날에는 2만 원. 일주일 만에 15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달 동안 저축하는 돈의 3분의 1을 단 일주일 만에 벌었습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한 짜릿함이 그의 몸을 감쌌습니다. 내가 혹시 투자에 재능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는 스스로에게 감탄하며 완전히 자만에 빠져들었습니다. 정우진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주식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지요. 한 달이 지나자 100만 원은 135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35만 원의 수익. 은행 이자로는 3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돈을 단 한 달 만에 벌어들였습니다. 이때부터 지훈 씨의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수익률이라면 조금 더 해볼까? 200만 원 정도는 괜찮겠지.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성공의 달콤함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금씩 투자 금액을 늘려나갔습니다. 200만 원, 그 다음에는 500만 원,
그리고 1천만 원. 놀랍게도 계속해서 수익이 났습니다. 몇 개월 만에 그의 저축 통장은 눈에 띄게 불어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정말 투자의 귀재인가 봐.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하지? 지훈 씨는 완전히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식이 위험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의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돈을 벌고 있는데 무슨 위험이 있겠냐는 식이었지요. 오히려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아내 수연 씨는 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고 노트북 앞에서 끙끙거리는 날이 늘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낯빛이 안 좋네. 수연 씨의 걱정스러운 말에 지훈 씨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별일 없어. 그냥 부업으로 학원 강사 알아보느라 요즘 학원 쪽도 경쟁이 치열해서 말이야. 지훈 씨는 거짓말이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에 그의 양심은 잠시 묻혀버렸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모은 1억 원 전액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1억 천금의 꿈으로 가득 찬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찬영이의 대학교 등록금을 위해 남겨두었던 아내의 스튜디오 운영 자금에도 손을 댔습니다.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마저 담보 대출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3억 원이라는 거액이 주식시장에 묶여버린 것입니다. 지훈 씨의 하루는 온통 주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부터 밤늦게까지 차트를 들여다보고 뉴스 기사를 탐독했습니다. 매일매일 오르내리는 숫자들은 그의 희로애락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외 경제 상황이 급격히 불안해지더니 그가 투자했던 주식들이 연일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정장이겠지. 잠깐 흔들리는 거야 라며 애써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를 하며 투자금을 더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은 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파란색 숫자들이 빨간색으로 다시 파란색으로 변하며 그의 피 같은 돈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훈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은 바싹 마르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으로 빛나던 그의 눈동자에는 이제 깊은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20년의 노력이, 1억 원의 저축이, 퇴직금 대출이, 아파트, 담보대출이, 아내의 스튜디오 자금까지 그 모든 것이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3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을 바라봤습니다. 어쩌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워진 듯 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바랐던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처참한 비극으로 이어질 줄이야.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죄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절망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 씨는 퉁퉁 부은 눈으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 수연 씨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불안한 눈빛은 그녀의 걱정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것을 가족에게 고백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수연 씨는
찬영이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의 마음속에서는 한편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과 다른 한편으로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의무감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어쩌면 이 비극 속에서도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가족에게 진실을 고하고 함께 이 절망을 헤쳐나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새벽이 오도록 지훈 씨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순간 그는 마침내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라면 찬영이의 제잘거리는 소리나 수연 씨의 다정한 말이 오갔을 테지만 그날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수연 씨는 지훈 씨의 퉁퉁 부은 눈을 보며 이미 무언가를 직감한 듯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 씨는 찬영이와 수연 씨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여보, 찬영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수연 씨와 찬영이는 아무 말 없이 지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불안감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지훈 씨의 목소리는 그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끓어오르는 죄책감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수연 씨는 남편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직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침묵은 칼날처럼 공간을 갈랐습니다. 지훈 씨는 잃어버린 돈의 액수와 그 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파트 담보대출과 아내의 스튜디오, 운영 자금까지 손댄 이야기, 그리고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수연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여보, 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3억이요? 우리 찬영이 대학 등록금은요? 내 스튜디오 돈은요? 집은 우리 집은요? 수연 씨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다 지훈의 어깨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찬영이는 엄마 아빠의 격렬한 대화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나 대학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 가요? 찬영이의 작은 목소리에 지훈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지켜주려고 했던 내 욕심이 오히려 이토록 잔인한 상처를 남겼구나. 지훈 씨는 한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절망 앞에 그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에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수연 씨는 지훈 씨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찬영이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재정회생 방법을 찾아봤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을 수소문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수연 씨가 조용히 지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화는 나지만. 그렇다고 다 포기할 순 없잖아요. 수연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체념과 함께 작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당신 잘못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잖아요. 함께 극복해야죠. 그 말에 지훈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도 가족을 놓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지훈 씨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목이 메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게. 무슨 일이든 할게. 알았어요. 일단 이성적으로 방법을 찾아봐요. 나도 스튜디오 다시 알아보고요. 그들은 그날 밤 잃어버린 재산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성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수연 씨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고, 지훈 씨는 무조건 그녀의 의견에 따르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훈 씨는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학원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안쓰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와이프도 폐업 위기에 놓였던 스튜디오를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찾아 헤매고 잠을 줄여가며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가 가져다 준 첫 아르바이트 수입은 보잘것없었지만 가족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수연 씨의 스튜디오도 작은 프로젝트를 하나 따내며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아들 찬영이의 변화였습니다. 엄마 아빠의 대화를 엿들은 것인지 어느 날 찬영이가 지훈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아빠랑 엄마가 같이 있으면 돼요. 찬영이의 말에 지훈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깨달은 것입니다. 잃어버린 돈은 많았지만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돈을 쫓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무너진 고백의 시간은 오히려 가족이라는 견고한 성을 다시 세우는 서곡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련 끝에 그들은 과연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희망을 찾아 나선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지훈 씨의 집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침묵과 냉기가 가득했던 공간은 점차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아내 수연 씨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다시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지훈 씨 역시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된 나날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회피의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직 함께 난관을 헤쳐나가겠다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연 씨의 스튜디오는 다행히도 예진년들의 도움으로 작은 프로젝트들을 수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단골이었던 한 출판사 사장님은 수연 씨, 디자인 아니면 왠지 아쉽다니까 라며 새로운 책 표지 디자인을 맡겼습니다. 덕분에 스튜디오는 서서히 재정적인 숨통을 올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의 학원 강사 수입도 가정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쓰라린 경험 후 그에게 돈은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의 생활을 지탱하는 소중한 수단이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수고했어요. 늦은 밤. 학원에서 돌아오는 지훈 씨를 아들 찬영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찬영이는 더 이상 방에 틀어박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일을 돕고 부모님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말을 건네는 듬직한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찬영이는 자신의 용돈 통장을 지훈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빠, 제가 이거 모은 건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통장 안에는 몇만 원, 남짓한 돈과 함께 찬영이가 삐뚤빼뚤 쓴 아빠 힘내세요 라는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찬영이의 작은 정성에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눈가에는 다시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것은 어쩌면 찬영이 자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면 지훈 씨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모여 작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서 소박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외식과 값비싼 취미 생활을 즐기기도 했지만 이제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함께 거실에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거나 찬영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 듣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당신에게 너무 못할 짓을 했어요.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지훈 씨가 수연 씨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내가 당신 마음을 미리 알아주지 못한 것도 있어요. 우리 이제는 서로에게 숨기는 것 없이 다 이야기해요. 그게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수연 씨는 지훈 씨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난날의 아픔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그 아픔은 이제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3억 원이라는 돈을 단숨에 복구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바로 신뢰와 사랑, 그리고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교사로서의 본업에도 더욱 충실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이제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인내,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의 경험이 녹아든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수연 씨의 스튜디오도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며 다시금 번창할 기반을 다졌습니다. 찬영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절약과 노력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싼 학원이나 과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성숙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몇 년 후 지훈 씨의 가족은 여전히 서울 은평구의 낡은 24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외벽은 여전히 빛바랬고 창밖 풍경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집 안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작은 보금자리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들 마음속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하늘 참 예쁘다, 그렇지?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지훈 씨가 창밖을 보며 수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네, 여보, 정말 그러네요. 저는 우리 세 식구가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찬영이는 옆에서 책을 읽다가 부모님을 보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세상 그 어떤 재물보다 빛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잿빛 탐욕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뻔했던 과거는 아픈 기억으로 남았지만 그 기억은 이제 이지훈 씨 가족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고백을 통해 진정한 희망을 발견했고 그 희망을 발판 삼아 완전히 새로운 삶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아닌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지훈 씨 가족이 찾아낸 인생의 가장 빛나는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만드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